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분야별 업무 분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발 경호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첫 번째 작전 담당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 출제하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 작전 구역별로 병력을 운영하는 계획, 이거는 이제 작전 담당에서 한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하셔야 되고, 이제 각 대상별 비상 대책 체제랄지 시간 사용 계획이랄지 작전 담당이 이런 부분을 담당하겠죠. 자, 그다음에 관계간 회의 시 주요 지침 사항이랄지 예상 문제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작전 담당에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병력 운영 계획을 작전 담당이 한다는 거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출입 통제 담당은 이제 이 두 번째 보시면 이 구역별 비표 운영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 확인이 돼야 되겠잖아요. 이 비표라는 게. 그다음에 시차별 업무 입장 계획, 주차장 운영 계획이랄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출입 통제에서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주차 요원이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주차장 운영 계획은 출입 통제에서 담당한다는 거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비표라는 거는 뭐 다 거기서 담당을 하죠. 자, 그다음에 안전대책 담당이 있어요. 안전대책 담당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게 최기 병원 선정이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아프다 그러면 빨리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비상 대피로랄지 이런 부분도 안전 담당이 담당한다는 거. 그리고 건물 안전성은 당연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예비대도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최기 병원, 가장 가까운 병원이 어딘가, 그리고 예비대를 운영을 어디서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은 안전 담당이 담당한다는 거 잘 기억을 하시고요. 차량 담당은 말 그대로 출동 인원에 대한 차량 배정이랄지, 그리고 이동 수단이랄지 이런 걸 담당하니까 간단하죠. 그다음에 보도 담당이 있습니다. 보도 담당. 이건 말 그대로 이제 성격이랄지 이런 거, 보도 요원이랄지, 보도 요원 침투랄지 이런 부분을 담당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없죠. 이게 보도와 관련된 것은요. 자, 그다음에 행정 담당이 있어요. 행정 담당에서는 특히 이제 숙소랄지 식사장 선정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특히 중요하겠죠. 연락망 구축이랄지 이런 부분들도 잘 보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승하차장 정문 담당이 있어요. 승하차장 정문 담당. 여기서는 이제 이 진입로 취약 요소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승하차장에서 정문에서는요, 주차 차량 검측 견이랄지, 그리고 상가 건널목이랄지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요. 그러니까 정문 출입 요소, 결국 이 정문 출입 요소에 대한 사전 입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게 중요해요. 차단 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혹시 이제 문제가 있을 때 이 차단 계획을 잘 수립하는 것은 정문 출입에서 담당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비상 예비대 대기 장소랄지 이런 부분들도 담당합니다. 직시 건물이라는 게 이제 눈에 보이는 건물 있잖아요. 높은 건물 이런 부분들도 여기서 담당하고요.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이제 주 행사장 내부 담당이 있는데요. 내부 담당과 외부 담당을 이렇게 비교해서 물어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겠는데, 그러면 경호 대상자의 동선, 경호 대상자가 이제 어디로 가는지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해야 되고, 경비 병력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종 이제 집기류를 최종 점검하는 것이 바로 내부 담당이 해야 될 일이겠죠. 그리고 차단 계획도 수립하고 정전에 대비하는 것도 내부에서 담당을 해야 돼요. 특히 여기 보면 내부 담당이 하는 게 이제 접견 예상에 따른 대책, 참석자 안내 계획. 이건 이제 내부 담당이 해야 되겠죠. 참석자 안내 계획. 이 안내 계획을 수립하는 거 외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한다라는 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 특히 내부이기 때문에 휴게실, 화장실 위치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외부 담당인데요. 외부는 내부하고 비교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안전구역 내 단일 출입로, 출입로는 하나여야 된다라는 거. 외부기 때문에 이제 직접 보이는 건물에 대한 안전 조치, 직접 이제 보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참석자 간 거리 유지도 당연히 해야 되고, 이게 단상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외부에서 취약 요소 및 직시 지점을 고려한 이런 부분, 내부가 아니라 외부라는 거 잘 기억을 하시고, 방탄 막을 설치하는 건 내부가 아니라 외부라는 거. 그리고 당연히 이제 안전 점검 해야 되겠죠. 직시 건물에 대한. 그리고 이 차량
차량 공중 강습에 대한 대비체 이런 부분 외부 담당이 이렇게 안전 조치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내부와 외부 잘 구별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 보시면 이제 경호 CP 커맨드 포스트라고 하는 지휘 소유죠. 이제 이 경호 지휘를 설치를 합니다. 설치 운영은 뭐 어려운 점 없고 경호 CP는 경호 통합 지휘를 하는 곳이고 다른 기관과 당연히 협조 체제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선발대가 있는데 행사장 도착 즉시 경호 작전 상황실의 이동 유무를 통보를 합니다. 경호팀장의 책임하에 CP를 설정하죠. 그리고 유무선망을 설치해야 돼요. 무선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선망을 같이 이렇게 설치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설치 목적은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함이죠. 결국 경호에 성공하기 위한 것이 바로 CP를 설치하는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통합 작전 그리고 이제 정보를 수집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핵심이겠죠. 자, 그 다음에 설치 장소는 이제 소규모 행사장의 경우에는 이제 주 통로 부근에 하면 되고요. 대규모 행사의 경우에는 주요 건물이 위치한 중간 부분 정도에 이렇게 설치하는 게 이제 좋겠죠. 그다음 운영 기간은 선발대가 이제 현장에 도착해야 도착한 즉시 설치를 합니다. 선발대가 도착한 지금 상황실을 말하는 거죠. 번대가 임무 종료 후 행사장 지역을 벗어나 안전을 이동할 때까지 운영을 하죠. 번대가 빠져나갈 때까지. 경호팀장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고 하나로 통제된 접근을 원칙이죠. 이런 것처럼 경호팀장의 지휘하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 보시면 이제 경호 계획이 있습니다. 경호 계획이 잘 이루어져야 성공을 할 수 있겠죠. 경호 계획 개념은 중요하지는 않고요. 전반적인 사항을 사전 검토를 해서 경호를 지휘하기 위해 경호에 관한 수립하는 기본 계획이라고 볼 수 있고, 당연히 이제 정보를 획득하는 게 중요하겠죠. 경호 위험 요소라는 부분들의 인원, 장비, 선발대 이런 것들을 다 계획에 넣습니다. 계획 수립 목적인데요. 이건 뭐 출제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죠. 성공하기 위한 분이죠. 경호 대상자의 신변 안전이 가장 이제 핵심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자, 구성은 사전에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한 포괄적인 경영 계획이 있고 세부 활동을 하는 세부 계획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요. 넘어가 보실까요? 좀 경호 계획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행사 개요가 있어야 되겠죠. 계획에서는 행사명, 일시, 장소, 주무기간, 참관, 예상 코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계획에 들어가야 되고, 목적에는 경호 내용 중요성을 명시를 해야 됩니다. 경호 임무 수행에 있어서 당위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요, 경호 계획에는 방침이 들어갑니다. 경호 계획의 방침. 방침에서는 이게 최소한 경력이죠. 최대한 쓰는 게 아니에요. 적절하게 써야 됩니다. 정보를 잘 수집해서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국민 편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이 책임 정신이 있어야 되겠죠. 절대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책임 구역을 분담을 합니다. 담당 구역 책임 원칙이죠. 돌발 사태에 대비하고 경호 정보를 강화하고 안전활동이랄지 교통통제랄지 이런 보안 유지랄지 이런 것들이 다 방침에 들어갑니다. 넘어가 보시면 이제 세부 시행 계획이 나와요. 세부적으로 들어갈 때는 각 구역별로 이제 경호 책임 이런 걸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무엇보다 안전 대책 우리가 봤죠. 안전 검측이라는 것은 폭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 알아보고, 신방이라는 것은 방문이에요. 방문. 여러 가지로 방문을 해서 여러분 검문소 운영, 그다음에 인적 물적 요소를 다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자, 행사장 경호인데요. 행사장 경우는 경호 대상자가 이제 오랜 동안 있어요. 그 행사장에 오랫동안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행사장 경우는 삼중 경호, 안전구역, 경비구역, 경계구역 이렇게 삼선 경호로 이렇게 하게 되고, 우발 사태에 항상 대비를 해야 된다. 자, 넘어가 보시죠. 여기에는 뭐 간단하게 보면 돼요. 연도라는 게 도로죠, 도로. 도로에서 이게 차 타고 가는데 이게 테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경호 대상자가 통과하는 통로를 말합니다. 지정된 연도 종류에 맞게 항상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임무랄지 시간이랄지 근무 요령 이런 걸 다 정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필요할 때는 이제 로프나 바리케이트를 쳐가지고 위험을 대비합니다. 교통 관리도 잘 이루어져야 되죠. 이 경호 대상자가 통과할 때 교통이 두절되거나 정체되면 또 안 돼요. 테러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필요할 때는 비상 통로도 확보해야 되고요. 도로 규모에 따라 통제 시간 이런 것들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군수 사항입니다. 행정군수 사항. 이 부분을 좀 잘 알아둬야 돼요. 행정군수 사항에서는
보시면은 이제 이 식사 숙박 계획이랄지, 이 교육 훈련이랄지 이제 이런 부분들은 바로 군수 사항이죠. 철수 계획이랄지 이거는 행정 군수 사항입니다. 안전 대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 이제 각 참모 임무를 나누고요. 복장이나 휴대 장비, 이제 책임 구역을 나누고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뒤에서 하나하나 다시 볼까요? 경계 대책이라는 게 있는데 무엇보다도 안전이 중요하죠. 경호 대상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비상 경계령을 내리고 검문 검색을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휘 통신 체제가 잘 이루어져야 되죠. 당연히 이제 지휘관 단일성 원칙에 따라서 각급 지휘관의 임무랄지 그러니까 책임 범위를 명시해서 상황실을 운영하죠. 통신은 경호 시에 유무선 항상 이거는 유무선 통신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도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경호 현황과 경호 도면을 구분을 해요. 그래가지고 경호 현황에는 안전대책의 대상, 동원 경력 현황, 동원 장비 현황을, 경호 도면에는 경호 여건이랄지 행사장 숙소 요청 이건데 경호 현황과 공연 도면을 비교할 수가 있어요. 보면 경호 현황에 뭐 행사장 숙소 요도랄지 고층 건물 감시망, 교통관리 요도 이거는 이제 도면이잖아요. 도면, 통신망도 그다음에 이제 감시망도이기 때문에 여기에 도면과 현황이 구분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에 행사장 숙소 요도가 현황에 들어간다 하면은 오답이 되죠. 이제 그렇게 출제를 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실까요? 자, 간단하게 뭐 됐죠. 이제 그 다음에 경호 계획의 순서는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사전 경호 계획에 관련해서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경호 대상자의 신상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지 답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법규를 숙지합니다. 그리고 계획을 수립하죠. 이 계획이 앞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일단 신상을 파악하고 현지 답사하고 법규를 숙지하고 계획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경호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이 있는데 당연히 이제 법규에 위반되면 안 되죠. 법규는 완전히 숙지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중하고 융통성 있게 이렇게 계획이 세워져야 되겠죠. 사전에 신중하고 예기치 않는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대한 융통성 있는 수립해야 돼. 고정 불변이 아니에요. 융통성 있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행사 계획이 변경되거나 우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신변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빨리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당연히 예비 경력을 충분히 이렇게 확보를 해서 만일에 대비를 해야 되겠죠. 사전 현지 답사를 통한 완벽한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예, 넘어갈게요. 이 정도는. 자, 그 다음에 책임 구역과 책임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그렇죠? 그다음 관계 기관과 필요한 협조를 다 하고, 우발 계획의 준비를 한다라고 하는 거. 예, 또 넘어가겠습니다. 네, 입체적 계획, 그다음에 교양과 예행 연습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이 경호의 숙지 사항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실까요? 이제 근접 경호입니다. 이제 근접 경호는 같이 이제 동행하면서 이루어지는 거죠. 사전 예방 경호가 항상 비교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네, 근접 경호. 이제 근접 경호 작용이란 행사 시 각종 유해 요소로부터 경호 대상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기동간 행사장에서 실시하는 호위 활동. 이 호위라는 거는 신체를 보호하는 거죠. 옆에 있으면서. 이거를 사전 예방 경호라고 하면 안 돼요. 이 근접 경호와 사전 예방 경호가 비교된다는 거 항상 기억하시고 이 경호처에서 수행한다. 선발 경호나 사전 예방 경호 작용은 사전 예방적인 반면에 근접 경호는 동시적인 거죠. 다음 넘어가실까요? 근접 경호 목적은 당연히 우발 사태에 대비해서 무엇보다도 경호 대상자의 안전이 바로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근접 경호 특성은요, 매 시험 나온다고 해도 될 정도로 그만큼 자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고요. 노출성입니다. 노출성. 여기에는 비공개성이 아니에요. 비공개 이렇게 가면 안 되고요. 근접 경호는 방벽성, 기만성, 유동성. 고정성이 아니죠. 대피성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이런 건 없어요. 예비성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예비성 이런 거는 없습니다. 뭐 비공개 이렇게 되지 않고요. 그런데 노출성은 노출이 되죠. 이 근접 경호라는 거 각종 매스컴에 또 나오기 때문에 노출성이 특징이다. 자, 그다음에 방벽성이 있어요. 방벽성. 이거는 이제 희생 정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경호원들이 이제 방통복을 입고 몸으로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접적 체위를 확장을 해가지고 인적 자연 방벽, 즉 경호원이 방벽으로 맞는 거죠. 방탄복, 기동수단을 활용한다. 그러니까 차로 막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기만성이 있습니다. 기만성. 기만 경우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변칙적인 기법입니다. 경호 시간을 속이는 거죠. 테러리스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위의 기대자로부터 행사 상황을 오판하도록 하는 겁니다. 은폐하기 위한. 그래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 바로 기만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동성 자리에 고정성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고정성이 아니라 유동성이다. 근접 경우는 주로 도보 차량으로 갑니다. 그래서 행사 성격에 따라서 항상 융통성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 자, 넘어가실까요? 방호, 대피성. 이 공격보다는 방호가 우선이죠. 우발 상황 발생 시 제2 공격으로부터 안전을 보호하는 방호 대피성이 우선이지, 여기에 공격 우선 이렇게 쓰면 틀리겠죠. 공격이 우선이 아니라 방호 대피가 우선이다라고 하는 거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근접 경호원의 이제 자격 요건 등입니다. 당연히 이제 단정한 용모, 예리한 판단력, 다양한 경험, 철저한 보안이 너무 쉽죠. 자, 그럼 넘어가 보시면요. 이제 기본적인 임무가 있어요. 이 근접 호위, 이제 같이 가면서 하는 호위, 이거 24시간 수행하는 걸 호위라고 하고요. 무엇보다도 방호 대피가 우선이에요. 혹시 위험이 발생하면 빨리 대피를 시켜야 되겠죠. 우발 상황 발생 시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현장을 이태를 시켜야 됩니다. 공격보다는 대피가 우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조력자의 역할이다. 사적 활동을 다양하게 돕는 조력자의 역할을 항상 수행해야 되겠고요. 자, 그다음 넘어가 보시면 근접 경우는 활동 수칙들입니다. 근접 경우는 위치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 일반인에게 불편을 주면 안 되잖아요.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항상 최근접에 있어야 돼요. 위험이 언제 우발 사태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리고 경호 대상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또 볼 수 있는 지점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수시로 변화를 줘야 됩니다. 항상 고정돼 있다 이러지 않고요. 공격자와 일직선상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 영화 보면 나오죠. 저격수들이 저기까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주는 방벽 역할을 한다. 이게 이제 경호원 위치였습니다. 그 다음요. 이제 접촉 차단이에요. 이 경호원은 이제 항상 사주 경계를 실시해서 돌발 사태가 발생할 것을 완벽하게 이제 경호 대상을 차단해야 된다는 거고, 위해를 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전까지는 누구도 경호 대상자의 주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점검하지 않은 지역 장소에는 접근하지 않도록, 그다음에 경호와 관련이 없는 언론이나 여기에 접촉을 차단을 해줘야 되겠죠. 또 대중과 불필요한 대화도 삼가하고, 그리고 손님이랄지 방문객, 보도요원, 서비스 제공하는 명단을 사전에 또 획득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경호원에 대해서는 이제 이동입니다. 이동을 보시면 타 지역으로 이동 전에 경호원은 이동로랄지 어디로 갈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특이사항이나 위치를 다 알려줘야 돼요. 알려주면 안 된다가 아니라 경호 대상자도 알아야죠.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알려주면 안 된다 하면 틀려요. 알려주어야 된다. 알려주어야 한다. 잘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복도나 이 도로 계단을 수행할 때는 공간의 중간을 위치하도록, 중간에 가도록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경호 대상자 이동 시에는 항상 좌측 전방 경호원의 뒤쪽에서 이동하도록 이렇게 사전에 알려주어야 됩니다. 좌측 전방 경호는 경호 대상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좌측 전방에 있기 때문에 서로 손과 발을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최대한 이제 가까이 있다 보니까 좌측 전방에 있다 보면 이렇게 부딪힐 수가 있죠. 그런 부분들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중요한데, 항상 경호원이 먼저 통과합니다. 문을 통과할 때는 경호원이 먼저 가서 이렇게 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도보 대응은 장소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5궤 밖에서 할 때 이제 도보 이동 시 차량과 근접해서 TV에도 많이 나오죠. 경호원들이 곡각지라는 게 이제 ub어가지고 앞에 안 보이는 곳이에요. 보이지 않는 공간을 통과할 때는 항상 먼저 경호원이 먼저 확인해야 돼요. 먼저 확인해. 문도 마찬가지고 곡각지랄지 보이지 않는 곳도 경호원이 먼저, 경호 대상자가 먼저 이러면 틀리게 되니까 잘 보셔야 되고, 이동 중에 상호 간에 수신호 무선으로 연락을 합니다. 이동 중 무기 위액도 시야에 나타나면 그 사이에 이제 이렇게 움직여 시야를 차단해야 돼요. 방벽을 쌓아야 되죠. 총구 방향을 주의해서 그러한 이제 경호 대상자가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공격 가능성을 줄이고 피해 정도를 최소화하기 이동 속도를 가능한 한 빠르게 이동 속도를 느리게 하면 안 되고 이동 속도를 빠르게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자, 여기는 뭐 간단해요.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거 한번 체크를 하는 정도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문제를 통해 가지고 다시 또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보면 되니까요. 이동 속도는 당연히 경호 대상자의 건강 상태 보폭을 따라서 정해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 연락을 하면서 조절하면 되는 겁니다. 항상 똑같이가 아니에요. 이동 시 경호는 손발이 부딪히지 않도록. 자, 복장은 어떨까요? 복장은 조화로워야 돼요. 환경과 조화로워야지 항상 뭐 정장을 한다라고 이렇게 하면 잘못되죠. 그래서 비노출적 근무를 하는 게 이제 원칙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음가짐이 있는데 뭐 항상 저 위에 대비해서 철저히 하겠다. 우발상에 최소화하겠다. 군중송에 통과 걸을 때랄지 또 공공 행사에 참석할 때랄지 이런 거 항상 위험하기 때문에 염두에 둬야 되고 위험 요소가 있을 때는 모든 사람은 손을 주의해야 돼요. 손이 움직이는 거 총을 꺼낼 수도 있으니까 흉기를 꺼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상 근접 경호의 이제 마음가짐까지 봤어요. 이제 근접 경호의 수행 절차입니다. 수행 절차. 이 부분은 좀 잘 알아야 돼요. 일단 첫 번째 출동 준비죠. 출동 준비 단계. 24시간 당연히 출동 태세를 유지합니다. 이제 근무를 편성을 하죠. 근무를 편성. 이때 이제 준비 단계에서 근무를 편성해야 되죠. 그다음에 출동 차량을 점검합니다. 출동 준비 단계에서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리고 기상, 특이사항을 확인 전파를 하죠. 일단 출동 태세를 하고 근무를 편성하고 출동 차량을 점검하고 그다음 기상, 특이사항을 일단 확인하는 게 바로 출동 준비 단계입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 보시면 이제 임무 분석 단계예요. 임무 분석 단계로 들어가죠. 행사장 위치를 파악합니다. 임무니까 행사장 위치 파악은 임무 분석 단계예요. 행사 시간대랄지 거리, 행사 성격, 아무튼 행사와 관련된 건 임무 분석 단계입니다. 행사 성격, 가역 인원 얼마인지, 그다음에 차량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다음에 행차 환차, 그러니까 가고 오는 길 있잖아요. 이제 이걸 대비를 합니다. 주 예비대, 그다음에 특이사항이랄지 행환차로 답사랄지 이런 걸 담당하게 되죠. 그다음에 임무 분석 단계에서 이 답사 계획이 들어가요. 답사 계획. 답사 계획도 임무 분석 단계입니다. 여기는 출동 준비 단계 아니에요. 임무를 부여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제 행사장 답사, 취약 요소, 이동로 확인, 비상대책 확인, 이 답사 계획을 수립하고 근접 경호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무 분석이 이루어지면 명령 하나로 이루어지죠. 일반 계획이랄지 경호 환경, 뭐 차량 대형, 행차, 화차, 코스, 그다음에 연습까지 다 포함이 돼서 여기에 임무가 분석이 되는데 여기서 예행 연습도 다 이 명령 하달에 다 포함이 돼요. 제외된다 하면 틀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시 단계에서는 출동 준비 상태를 점검하죠. 출동 준비 단계가 있었었는데 여기 이제 명령 이제 실시 단계에서는 이러한 출동 준비 상태를 점검하는 겁니다. 이건 임무 분석 단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실시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근접 선발 경호를 출동을 시키고 기동간 근접 경호를 하게 되고 이제 끝났어요. 이제 복귀 정리를 하게 되죠. 차량 장비를 확인하고 결과에 토의를 하고 이렇게 순서가 이제 출동 준비, 임무 분석, 그리고 명령 하달, 실시, 그리고 복귀 정리까지 이렇게 근접 경호의 순서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근접 경호 방법입니다. 이제 근접 경고를 어떤 식으로 이제 이루어져야 되느냐라고 보면 그러니까 사주 경계가 무엇보다도 잘 이루어져야 되죠. 철저하게 이제 이루어져야 됩니다. 360도. 사주 경계 대상은 전부 다 인적, 물적, 지리적 취약 요소 다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인적 취약 요소 보면은 이게 사람에 대해서 잘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사주 경계, 인적 경계 대상은 주변의 모든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 위에 기도자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행원이나 보도 요원 이러한 사람들이 다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 경찰 근무자도 마찬가지고 행사장 직원까지 전부 다 인적 경계 대상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다음에 어디를 시야를 보고 있는지 다 봐야 되고요. 물적 경계 요소는 위험한 물건이겠죠. 모든 시설물, 아까는 모든 사람이었던 모든 시설물을 위험일 수 있잖아요. 폭발물이나 독극물이 숨겨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지리적 취약 요소가 있습니다. 사주 경계를 잘 하게 되는데 지리적 경계 대상은 공격이 용이한 곳 있잖아요. 은폐된 장소, 감제 고지랄지, 뭐 직시 고층 건물이랄지, 후미진 곳이랄지, 테러리스트에 노릴 만한 곳 이런 거를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주 경계 방법이 나오는데요.
당연히 이제 시각의 한계를 염두에 둬야 되죠. 보이지 않는 곳이 있을 수 있다는 걸 항상. 그래서 여기에 이제 차관점들이 있습니다. 차관상. 주위 사물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전체적인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뭐 복장이 있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대중들 가운데 둘째열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게 바로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테러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뒤에 있는 경우가 많고요. 공격 목표를 설정한 사람은 되게 목표에 집중 주시해요. 이게 되게 웃지도 않고 이게 표정도 없고 몸도 움직이지 않고 그래요. 그다음에 뭐 흉기를 숨겨야 되기 때문에 긴 코트를 입고 있거나 추운 날씨에도 옷에 단추를 풀고 있날지 이렇게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 주정차 금지 구역에 차를 주차해 둔 상태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다지, 이런 경우들은 바로 어울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경계를 해야 됩니다. 넘어가 보시면 이제 사주 경계 요령인데요. 고개를 좌우로 이제 심하게 돌리거나, 돌리는 걸 지양해야 돼요. 너무 막 돌리면 안 되죠. 천천히 다 보게.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복도는 좌우측, 그다음 문, 모퉁이, 창문 주위 이런 관심을 두게 되고, 사람은 이제 어때요? 손이나 표정 이런 거에 중점을 두고요. 경호는 잔상 효과를 최대한 활용해야 돼요. 좀 전에 있었던 것과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행동 변화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위험 감지 단계인데요. 위험을 감지했어야 손에 집중을 하고 또 뭐 이제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하나씩 보죠. 손에 집중을 해야 돼요. 손에 항상. 손이 움직이는 거. 그다음에 주의 관찰을 빠짐없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눈과 손을 감시를 해야 되겠죠.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죠. 거리, 위치, 복장 다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항상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항상 의문점, 잔상에 의해서 이렇게 누구든지 테러리스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과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실패하면 이거는 회복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응조치 계획을 수립하죠. 위기상황이 예측될 때 위기상황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할지, 여기에 대한 대응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도보 이동과 이제 근접 경호요. 이제 걸어서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잖아요. 이 상대적 거리를 기준으로 이게 밀착 대응이 있습니다. 이렇게 밀착 대응은 붙어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밀착 대응은 인적 반벽, 그래서 몸으로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자격 등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밀착형 대응으로 안전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위험이 높을 때. 자, 근데 단점은 뭐냐면 경호 대상자와 활동 공간이 제한돼요. 그렇기 때문에 경호 대상자, 예를 들면 대통령은 원하지 않죠. 딱 붙어 있으면. 일반인들이 또 볼 때 위화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도 단점이 있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시면 개방 대응의 경우에는 이제 밀착 대응과 달리 경호 대상자와 경호원이 좀 떨어져 있는 이런 경우죠. 경호 팀장을 제외하고는 거리를 약 2m 이상 두는 건데, 경호 대상자가 좋죠. 같이 안 붙어 있으니까 활동도 좋고요. 근데 단점은 노출돼요. 결국 테러의 위험성이 더 커지겠죠. 안전성이 불리하다. 그래서 밀착 대응이 안전성은 더 유리하죠. 우발 상황 발생 시에 이렇게 밀착 대응을 신속하게 전환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도보 이동과 근접 경우 단점이다. 도보 이동과는 외부적으로 노출이 되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어요. 안전도가 낮죠. 가급적 도보 이동을 통한 경우는 지양, 이렇게 이제 안 하는 게 좋고요. 차량 경우에 비해서 위해자의 범행을 가할 기회가 많아요. 노출되니까. 그다음 도보 이동간 근접 경호 원칙이 있습니다. 도보 이동간 근접 경호 원칙. 일단 변경을 해야 돼요. 수시로. 바로 항상 고정대로 가면 안 되고 모든 접근로는 차단해서 분산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호 대상자와 경호원 사이에 끼어들 수 없도록 이렇게 계속 조정하고, 오귀에서 도보 이동을 하는 동안에 안전에 위협한 차량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차량으로 이렇게 돌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차량 근접에 대해서도 유의를 해야 되고요. 위험 노출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단 거리, 직선 통로, 그러니까 최대한이 아니라 최단 거리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도보로 할 때는 빨리 주 통로랄지 예비 통로 이거 적절히 선정하고요. 대부분의 경우 도보 이동으로 통과할 때는 가장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군중 속의 사람들 특별히 관심을 요구돼야 돼요. 자, 그다음 넘어가 보실까요?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도보 형성 시 고려사항입니다. 도보 대응 형성 시 고려사항인데,
이제 여기에는요, 경호 대상자의 취향이죠. 여기에는 경호원의 취향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경호원의 취향이 고려사항이 아니라 경호 대상자의 취향이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자, 그 외에도 감제 고지 건물, 건물의 취약성이랄지 인적 취약 요소 이격도, 물적 취약 요소, 행사장 수준이랄지, 아무튼 행사장과 관련된 인원이랄지, 행사의 성격, 행사장의 취약 요소, 행사장 안전도 이런 걸 담당을 하죠. 경호 근접 경호는 수도 고려를 합니다만 여기에 행사장의 기후는 여기 안 들어가요. 기후는 도보 형성 시 고려사항이 아니죠. 기후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동 시간도 여기 없어요. 이동 시간이나 그 다음에 노면 상태 이제 이런 것도 여기에 없습니다. 노면 상태가 어떻다. 자, 이런 것들도 도보 대형 형성 시 고려사항이 아니에요. 그럴 것 같은데 거기에 들어가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호 대형 이동관 경호 대형이 있는데 첫 번째 이렇게 다이아몬드 대형입니다.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경호원이 있으면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형성을 하는 건데 전후 좌우에서 둘러싸서 이렇게 하는 방식입니다. 자, 군중이 밀집해 있을 때 이렇게 통로를 통과해야 될 때 적합한 대형입니다. 신속하게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이게 이제 다이아몬드 대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쇠기형 대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벽이 이렇게 있달지 그랬을 때 경호 대상자가 여기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세 명이서 하는 겁니다. 세 명의 경호원을 기본으로 운영을 해서 한 명의 경호원이 후방에서 좌 우측 각각 이렇게 한 명씩 위치해서 이제 경계 대상을 수행한다. 이쪽으로 갈 때 뭐 쇠기 형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무장한 위해자 직면을 했을 때 같은 위험 상황에 있을 때 다이아몬드 대형보다 느슨한 대형입니다. 그러니까 뭐 벽이 없을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쐐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게 되죠. 세 명에서 대중이 별로 없는 장소를 통과할 때나 이제 인도나 좁은 통로를 이동할 때 그렇습니다. 한쪽에 인위적 자연적 또 방벽이 있을 때는 이쪽에 있을 때는 이렇게 앞쪽에 가죠. 자, 삼각형입니다. 삼각형. 이 삼각형 대형의 경우는요, 이렇게 있으면 경호원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삼각형을 대형으로 가죠. 앞에 좌측 한 명 가고 뒤에 두 명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유지합니다. 군중 사이를 통과할 때 행사와 주위 사람 성격, 여건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역삼각형은 이렇게 있으면 말 그대로 이렇게 가겠죠. 역삼각형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제 역삼각형이에요. 진행 방향은 전방에 위해 요소가 있다고 예측이 돼서 취하는 대형입니다. 경호 대상자를 도로와 경호는 중심부에 이제 위치를 해두는 거죠. 오솔길이 있다 할지 곡각지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지리적 취약점이 있는 경우에 유용하죠. 좌우측 경호는 이제 잠시 보행을 멈추고 안전을 확인한 후 지행을 하게 됩니다. 우측 경호 전방 경호는 이제 전방 경계를 수행하죠. 보속을 유지합니다. 조절을 하죠. 후방 경호원이 팀장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팀장은 전방이 아니라 후방 경호원이 팀장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사다리형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다리형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다리처럼 사각형 같이 유지됩니다. 4명의 경호원이 사다리처럼 유지하는 거죠. 진행 방향을 중심으로 양쪽의 군중이 운집해 있을 때 이렇게 중앙을 통행할 때 쓰는 겁니다. 이 대형은 전방을 열어주고 좌우측 경계를 강화해주는 대형이죠. 따라서 전방에서 저격 시 이게 효과가 어렵다는 이런 단점이 있어요. 이 전방 이렇게 경우가 좀 어렵다는 단점, 이게 사다리형입니다. 자, 그다음에 원형은 뭐 이렇게 경호 대상자를 중심으로 5명, 6명에서 이렇게 등진 상태로 등진 자세로 원을 유지합니다. 완전히 방벽을 쌓는 거죠. 이렇게 경호 대상자가 브리핑을 받거나 고정된 장소에서요. 고정된 장소에서 일정 기간 정체에 있을 때, 정체에 있을 때, 서 있을 때 사용하는 대형이죠. 경호 대상자가 완전한 경호원에 의해 둘러싸여 이는 인상을 주게 돼요. 대외적인 이미지는 별로 안 좋죠.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원형 대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예, 잠시 쉬었다가 이제 상황적 경호 요령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